이 APS라고 하는 계층은 뭐 요러한 일들을 한다라고 하는데 일단 내용만 봐서 잘 짐작은 안 되는데 뭐 대략 뭐 프로파일을 지원한다 뭐 이런 표현을 쓰고 있네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조명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겠다 그러면 조명을 켜기 위한 스위치가 있을 거고 상대방이 실제 조명이 있겠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일종의 표준을 만드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야 뭐 A 회사의 제품과 A 회사의 스위치와 뭐 B 회사의 조명이 같이 동작을 하려면 어떤 형태의 명령에 그러니까 바꿔 얘기하면 절차와 주고받는 메시지의 포맷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기능들을 비롯해서 뭐 주소 관련된 약간의 기능 등등등 이런 것들을 추가로 여기서 설명을 할 거고 방금 전에 제가 설명을 했던 예제인데요. 지금 왼쪽 하단에 보니까 조광이라는 표현이 조금 어색한데 그냥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벽에 스위치 있죠. 보통 조명이 켜려면 스위치가 있을 거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간에도 천정에 등이 달려 있어요. 라이트가 있는 이런 형태인데 대부분은 이렇게 돼 있겠죠. 어떻게 돼 있냐면 그 스위치와 이 조명 사이에 유선으로 뭔가 연결이 돼 있어서 그 스위치를 클릭하면 또는 뭐 온 오프 하면 거기에 해당되는 곳에 뭐 전원이 공급이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것을 이렇게 온오프 시킨다든지 하는 기능이 있어서 유선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형태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무선을 얘기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에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는지 방금 전 앞장에서 얼핏 얘기한 것처럼 입출력 데이터의 형식을 규정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여기가 무선이니까 무선으로 이제 뭐 네트워크 계층 몇 계층을 통해서 데이터가 쭉 날아가야 되는데 이 날아가는 데이터의 형태가 아무렇게나 하면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 뭘 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1번 조명 켜세요. 이건 그냥 예를 들면이에요. 뭐 이런 식의 메시지를 주고받겠다 그러면 여기서 받아서 1번 키라는 거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이런 형태의 포맷을 결정을 하게 되고 절차도 마찬가지예요. 절차를 어떤 절차를 거쳐서 처리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요거는 뭐 아무렇게나 하는 건 아니고 실제 그 표준 사이트에 가면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위한 프로파일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뭐 바꿔 얘기하면 관련된 회사들이 아마 논의를 했겠죠. 그래서 논의해서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A사의 스위치를 열심히 개발하는 회사가 있다면 이 회사는 조명을 켜기 위해서 필요한 명령을 이렇게 발산하는 그런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제공을 하게 될 거고 라이트 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게 되겠네요. 이럴 때 이것을 우리가 오브젝트 접속하는 이 장치 이거를 오브젝트라고 부르고 거기에 프로파일을 올려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방금 전 이제 우리가 오브젝트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제 아래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실제 장치라고 보시면 돼요. 장치가 이렇게 우리가 구입을 했으면 장치 하나가 있을 텐데 이 장치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직비 무선 노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무선 장치 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물리적인 장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장치 하나가 하나의 역할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다용도의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 만든 장치는 예를 들어 방금 앞에 설명한 것처럼 스위치 그러면 스위치 기능만 하겠지만 뭐 패널 형태로 되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어떤 장치가. 그럼 그 패널에 여러 가지 버튼들이 있어서 그걸 누르면 얘는 뭐 온하는 애, 얘는 오프하는 애, 얘는 뭐 음악을 트는 애 등등등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장치 하나에 오브젝트가 여러 개 올라가 있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컴퓨터 하나에서 많은 일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의 장치에서 여러 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잠깐 딴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이걸 컴퓨터라고 하면 뭐 흔히 생각한 PC를 얘기하는 거죠. 이 PC에서 여러 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컴퓨터 쪽에서 표현으로는 우리가 포트라는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여기 얘기하는 엔드 포인트입니다. 엔드 포인트. 그래서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이것이 조명 같은 액추에이팅하는 어떤 인데 밖에서 1번 켜라. 그러면 요건 1번과 관련된 어떤 아이, 요건 2번과 관련된 어떤 아이라면 밖에서 1번에 대해서 명령을 주겠어요. 뭐 이렇게 아마 지시를 할 수 있을 거고 번호가 아니더라도 요거랑 요거가 내가 지금 동작하는 애가 이 장치가 단순히 조명만 켜는 게 아니고 하나의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예를 들어 음악을 플레이할 수 있는 그런 거가 같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밖에서 1번 조명 켜세요 또는 2번 음악 틀어주세요. 이런 것들을 아마 할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물론 음악 플레이하기 위해서 뭐 메시지를 또는 음악을 주고받는 거는 직비의 영역은 아니기는 합니다. 그건 아니고 플레이할 수 있는 온오프 기능 이런 것들을 제공한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다 보니 장치 전반적인 이 장치 자체에 대해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뭔가를 제어하기 위한 것도 필요하겠네요.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잠깐 소개하고 가면 디바이스 오브젝트, 직비 디바이스 오브젝트라고 하는 거의 약자고요. 이 장치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리를 해보면 그래서 세 개의 용어가 지금 나왔는데 오브젝트라는 용어 그리고 프로파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본 것처럼 하나의 장치가 여러 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 그럴 때는 엔드포인트라고 하는 컨셉까지 잠시 소개를 했고 그래서 실제 그런 사례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선 노드 하나가 있는데 무선 장치 하나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부분 아두이노는 좀 많이 아시니까 아두이노 보드 하나에다가 스위치 2개를 연결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두이노 보드가 있고 또는 아두이노 모르면 뭐 마이크로 프로세스 보드 아무거나 보드가 있고 여기에 스위치를 내가 2개를 연결한 거예요. 스위치 1, 2.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는 직비하고 관련된 무선 기능이 포함이 돼 있겠죠. 이렇게 해서 장치 하나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게 이 스위치 노드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 스위치 요걸 눌렀을 때 요걸 눌렀을 때 다른 액션을 하도록 해줘야 되겠죠. 오른쪽은 조명인데 조명과 관련되는 거 역시 이 비슷하게 메인 보드가 있고 거기에 조명 2개를 제어할 수 있는 형태로 연결이 돼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네요. 그러면 무선으로 날아왔을 때 얘가 받아서 얘를 제어하라는 건지 얘를 제어하라는 건지를 해석해서 아마 이렇게 하겠죠. 이 그림상으로는 뭐 3번, 1번이라고 써 있네요. 3번, 4번일 수도 있고 그냥 논리적으로 써놓은 거예요. 이 번호는 특별한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그러면 정보가 날아오는데 3번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원하래요.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명을 만든다, 뭐 지금처럼 스위치를 만든다, 기타 등등 장치를 만들 때 장치 그 하나마다 별도로 다 장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뭐 가격이 싸지 않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 개의 기능을 하도록 하는 게 유리하겠죠. 만약에 뭐 혹시라도 내가 나는 이 직비의 표준을 정확하게 따르는 스위치를 하나 만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런 컨셉을 가지고 표준 사이트에 가셔서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를 참조해서 구현을 해야 되겠죠. 다음으로는 주소 개념을 잠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우리가 주소 얘기는 저기 맥에서 잠시 했었고 그리고 네트워크에서 조금 자세하게 다뤘었죠. 그 중에서도 쇼드 어드레스라고 하는 거 기억을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맥에서는 주소가 2개가 있었어요. 64비트짜리 우리가 흔히 익스텐디드 어드레스 또는 긴 주소라고 흔히 표현하는 주소 16비트짜리 주소가 있었어요. 64비트 주소는 해당 모듈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찍혀 나온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했던 것 같고요. 16비트 주소는 장치가 코디네이터에게 등록이 될 때, 등록 절차를 거쳤을 때 이 등록된 장치에 부여하는 이 내부에서 사용하는 주소. 그래서 뭐 1, 2, 3, 4 이렇게 할당되는 흐름 우리가 봤었죠. 이거를 뭐 단축 주소 또는 쇼드 어드레스 이렇게 불렀었습니다.
이게 결국은 무슨 용도였어요? 네트워크 계층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 어드레스이기도 하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주소 개념입니다. 이제 이 주소를 그냥 씁니다. 뭐 특별히 다른 주소가 새로 있는 건 아닌데 여기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 이제 앞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얼핏 했어요. 예를 들어 스위치가 있고 여기에 조명이 있어요. 라이트가 있는데 얘가 몇 번 키세요 라고 하는 명령을 전달한다 라고 하는 표현을 했잖아요. 이렇게 전달할 때 요 네트워크 주소를 활용해서 16번 장치 어쩌고 저쩌고 16번 장치에 아까 엔드포인트 있었으니까 16번 장치에 2번 엔드포인트에 있는 조명을 켜세요.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이 전달될 수 있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직접 주소 지정입니다. 전달하는 데이터에 그것을 받을 장치의 주소를 매번 실어서 보내는 방식. 이게 바로 이 직접 주소 방식이 되는 거고요. 주소 지정.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모든 데이터에 이 주소가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아래에도 써 있지만 일단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만들면 추가로 뭔가 할 일이 없어요. 전혀 할 일이 없어서 간단한데 대신 방금 봤던 것처럼 통신 프레임마다 주소 정보가 필요해요. 직비 같은 장치는 뭐 저전력 등등등 얘기하면서 패킷 구조, 프레임 구조도 짧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걸 어떻게 보면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간접 주소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네, 그림은 이 바인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그냥 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바인딩은 이렇게 써 있네요. 뭐라고 써 있냐면 한 개의 송신원 단어가 좀 어색한데 보통 우리는 소스, 발신지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한 개의 송신원 그리고 한 개 이상의 수신 목적지 간에 결합을 하며 어쩌고 돼 있네요. 이게 또 무슨 얘기냐면 그림을 보면 그냥 쉽게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이 그림으로 설명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방금 앞에서 봤던 그 바인딩 테이블의 한 개의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테이블 안에 뭐라고 써 있냐면요. 여기 요 스위치죠. 정확히 얘기하면 스위치 노드 스위치 장치 하나에는 엔드포인트가 두 개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스위치 1번에 연결돼 있고 또 하나가 스위치 2번에 연결돼 있다. 이렇게 그려 있는 상태인데 뭐라고 돼 있냐면 스위치 1은 램프 2, 3, 4하고 바인딩 돼 있어요 라고 하는 표현을 써놓은 거예요. 그리고 스위치 2번은 램프 1, 전등 1번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지금 표현이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설명하려는 이 바인딩 방식 간접 주소예요. 간접 주소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가 이렇게 설계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스위치 1번을 누르면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등 하나랑 스위치 하나가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 집도 보통 그렇잖아요. 스위치 하나를 딱 누르면 어떤 스위치를 누르면 뭐 예를 들어 거실에 있는 모든 조명이 쫘라락 켜지는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간접 주소가 아닌 그걸 우리가 직접 주소라고 앞에서 이렇게 표현했네요. 이 방식을 사용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를 눌렀을 때 프레임이 3개가 날아가야 됩니다. 스위치 1번을 누르면 라이트 노드 1번 받으세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5번. 그리고 라이트 노드 2번 받으세요. 엔드포인트 3번. 라이트 노드 2번 받으세요. 엔드포인트 1번. 이렇게 해서 하나, 둘, 3개가 날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2번, 3번, 4번이죠. 한마디로 만약에 우리 집 거실에 있는 등이 뭐 여러 개가 있어서 요즘은 조그만 전구로도 등을 쫙 만들잖아요. 한 100개가 있다. 좀 과장해서. 그러면 스위치 1번을 딱 눌렀더니 100개의 메시지가 쫙 날아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매번 그렇게 하려면 구현하는 것도 어렵겠죠. 물론 장점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스위치를 누를 때마다 우리가 다른 형태의 조명을 켜도록 그때그때 바꿔서 해줄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굉장히 번거롭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코디네이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코디네이터예요. 디바이스 코디네이터라고 불렀을 때 코디네이터에 바인딩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서 스위치 1번은 램프 2, 3, 4랑 관련되는 겁니다. 라고 미리 설명한 것처럼 연결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실제로는 날아가는 게 이게 일일이 다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요 형태. 난 스위치 1번이 지금 눌렸어요. 라고 하는 것만 날아가면 알아서 내가 필요한 장치인 2번, 3번, 4번으로 정보가 전송이 됩니다. 번거롭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또 장점이 그러면 애초부터 1번 누르면 그냥 2, 3, 4 켜지도록 디바이스를 만들면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우리가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의 거실, 여러분의 집이 있다면 또는 자취하는 친구도 있을 테니까 집이 있으면 이 스위치를 눌렀을 땐 이게 켜져요라고 하는 게 미리 처음부터 결정이 돼 있죠. 왜냐하면 유선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집에 거실이 커서 조명이 이렇게 많이 있다고 합시다. 예를 들면 한 6개쯤 있어요. 원래는 스위치 1번을 누르면 얘가 이렇게 3개가 켜지도록 돼 있었고 스위치 2번을 누르면 요게 켜지도록 돼 있었고 예를 들어 스위치 3번을 누르면 전체가 켜지도록 돼 있었는데 보니까 전체 켜지는 건 상관이 없지만 부분 켜지는 경우에 이렇게 켜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로로 켜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고 싶다면 뭘 해야 되냐면 공사해야 됩니다. 지금은 천정에 선들을 다시 배치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무선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만 바꾸면 됩니다. 바인딩된 내용만 바꾸면 알아서 바뀌니까 굉장히 유동적이고 융통성이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방금 설명한 내용이 요거 설명하고 있었어요. 주소를 직접 주소 지정하는 방식, 매번 특정 장치에 주소를 실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가 규모가 커진다. 그만큼 오버헤드가 커지고 우리가 계속 달고 다녔던 저전력화 하는데도 방해 요소로 작용을 하겠죠. 그거에 비해서 간접 주소 방식은 간단하게 SW1 요 메시지만 전달하면 알아서 나머지가 처리되니까 훨씬 편할 거고요. 그 외에도 이런 것들 예를 들어 저희가 설명한 건 이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 이렇게 2개만 지금 설명한 거고요. 특정 장치한테. 그게 아니고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조명이 받아서 켜면 되는데요. 그렇다면 그 경우는 브로드캐스트 방송 형태로 물론 전달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주소는 3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정 장치에 전달하는 유니캐스트, 직접 주소 방식, 전체에 뿌리는 브로드캐스트, 그리고 뒤에서 잠시 설명했던 바인딩 절차를 활용하는 간접 주소 방식.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서 이렇게 다양한 주소 지정 방식을 활용해서 통신한다라고 하고요. 지금 이 코드는 실제로 우리가 학생들하고 예제로 같이 보여드렸던 코드였는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지금 아두이노 코드이고요. 아두이노 보드에 쉴드를 설치하고 그 위에다가 모듈을 이렇게 딱 올려서 동작을 시키고 있는 환경을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제 실제로 그 아두이노 보드와 그림은 위로 지금 실제 모듈은 하드웨어적으로는 장착을 하지만 의미상으로는 모듈이 있고 이게 지금 직비 모듈이에요. 직급이 모듈이 있고 이게 아두이노 이렇게 있으면 얘하고 얘 사이에 보이기는 포트를 그냥 꽂은 걸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직비 얘는 이제 무선으로 저 상대방과 통신을 지금 하고 있겠죠. 직비 모듈이 아두이노하고 어떤 식으로 연결을 해서 동작을 하냐면 보통 우리가 여기 보시면 이런 표현이 돼 있는데요. 이제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좀 배우는 학생들은 많이 쓸 것 같은데 꼭 아니더라도 아두이노는 보통 개인적으로도 여러분이 많이 하시니까 시리얼 포트라고 하는 거 아마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직렬 통신을 사용해서 아두이노와 직비가 연결이 돼 있고 무선으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램에서 뭔가를 직비 모듈에다가 던져서 무선으로 상대방한테 내려보낼 때는 시리얼 통신이라는 걸로 여기에다가 뭔가를 써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뭐를 해놨냐면요. 여기 아두이노 이 보드가 처음 켜졌을 때 여기 아두이노에서 직비한테 뭘 보냈냐면 헬로 월드라고 하는 일종의 문자를 보내게 되면 그것을 직비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무선으로 날리게 됩니다. 그럼 상대방에서는 받아서 그것을 화면에 출력을 해주면 되는 이런 아주 간단한, 그래서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직비로 뭔가 프로그램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엄청난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냥 단순하게 직렬 통신으로 데이터를 쏴주면 이 모듈 안에서 알아서 그것을 날리는 이런 형태로 보통 많이 사용을 해요. 다른 방법도 있기는 있습니다. 반드시 이 방법이 아니고 이 모듈 안에 있는 기능을 사용하는 API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는 보통 많이 안 하고 지금 하는 이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코드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이 쉽게 검색해서 보면 뭐 XB 또는 직비 모듈 사용하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보시면 이런 식으로 코드가 몇 줄 안 돼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코드가 다예요. 얘는 뭐 하는 코드였었냐면 제일 처음에 켜지면 상대방한테 저 켜졌습니다 라는 걸 알리는 목적으로 헬로 월드를 보냈고요. 그 다음에는 주기적으로 저 아래쪽에 실제 센싱 코드는 있는데 그건 여기서는 핵심은 아니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대중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온습도 센서가 뭐 DHT라는 이름을 가지는 아이가 있는데요. 그걸 사용해서 센싱을 한 다음에 센싱한 결과를 역시 그 아까 있는 아두이노 있고 XB 있으면 시리얼로 이렇게 얘기했었죠. 여기로 온도 값을 쭉 또는 습도 값을 쭉 보내주면 얘가 무선으로 날리는 이런 형태의 구조로 해서 컴퓨터하고 연결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로 다른 약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또 다른 아두이노 보드로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겠죠. 아두이노 있고 여기 XB 또는 직비 아두이노 있고 직비 모듈이 있으면 얘랑 그럼 얘는 시리얼로 보드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무선으로 날리고 그것을 받아서 시리얼에서 읽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는 보내주고 여기서는 받은 거. 그러면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할 수 있어요. 바로 온도를 재서 여기에서 뭔가를 제어할 수도 있지만 온도를 재는 장치 따로 실제 제어하는 장치가 만약에 따로 있다면 지금 잰 온도 값을 가지고 얘가 온도 정보를 날려주고 그걸 가지고 얘가 뭐 예를 들면 지금 되게 춥잖아요. 우리가 온도를 재는 게 한쪽에 있고 실제로 지금 난방을 제어해 주는 장치가 있다 그러면은 그것을 서로 이렇게 연결해서 간단한 어떤 작업을 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사이에 만약에 인터넷이 관여가 된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뭘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했냐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기 사이는 지금 인터넷 원격지고요. 여기가 예를 들어 내 방이에요. 내 방에 지그비하고 연결되어 있는 어떤 조명 장치가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여기 조명과 관련된 직비 모듈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는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어떤 컴퓨터나 뭐 요즘으로 치자면 허브, 옛날 표현으로는 뭐 셋탑박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여기에도 예를 들어 직비가 있다. 그러면 그리고 상대방 저기는 예를 들어 아주 멀리 있는 저기 미국에 있는 뭐 예를 들어 뭐 친구가 있다. 그러면 친구 쪽에 있는 거예요. 여기는 스위치가 있어요. 그렇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실제로 스위치 모듈은 이렇게 직비 장치가 장착된 데도 있을 거고 비슷하게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뭔가 장치가 있어서 여기서 스위치를 꾹 누르면 얘가 무선으로 날려서 얘가 받은 아이를 요거는 인터넷이라고 그랬죠. 제가 사이는 인터넷으로 쭉 연결해서 주면 요걸 받은 애가 조명 장치한테 넘겨서 이 조명을 켜게. 뭐 이렇게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직비 재미있는 응용 이러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뭐 친구들끼리 뭐 한쪽에서 아주 원격지에 있는 뭐 꼭 원격지가 엄청 뭐 지금 제가 미국을 얘기했지만 그럴 필요는 없죠. 옆집이어도 마찬가지고 또는 약간 떨어진 동네에 있는 사람이 뭔가를 조작을 했는데 그게 여기서 동작을 한다. 뭐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하겠죠. 이렇게까지 아니고
이게 나의 스마트폰인데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대화한다. 이런 건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실제 활용해서. 이런 걸 그냥 상상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다 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직비도 활용을 할 수가 있고요. 기본 유튜브에 들어가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키워드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돼요. 지급이 활용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직비 모듈을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상세하게 나와 있는 영상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뭐 중간에 보면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는 직접 만드는 건 아니고 잘 만들어져 있는 거 어떻게 활용하나 뭐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직비 스위치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실제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몇 개 이렇게 소개가 되는 게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고 이런 것들을 내가 쓸 수 있구나. 여기 밑에 보니까 아두이노 위에 직비 올려 있는 이런 내용도 지금 보이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검색을 하시면 직비 활용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나라고 하는 걸 충분히 쉽게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코드도 보통 많이 예제 코드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관심 있는 친구들은 꼭 한번 나중에 했으면 좋겠고요.